20번 봅시다. 20번. y는 fx 3차 함수하고요. gx. 야,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 1차 함수식이네요. 그래프 모양 너 대략 이런 정도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얘네들에 대한 교점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으시대요. 그때 fx랑 gx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들 넓이를 생각해 보세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겠네. 자, 우선은 금방 얘기했었던 것처럼 gx 그래프는 이런 V자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또 하나 fx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fx 그냥 가볍게 미분해서 그래프 그립시다. 첫 번째 뭐 미분 쭉 해놓고 나시면요. 3x의 제곱 플러스 2x-1이고 자, 요 친구가 인수분해 해놓고 나면 3x 빼기 1 x 더하기 1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시면서요.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해 볼게요. f'x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 하나, 여기가 3분의 1 하나. y는 f'x네. 그 상태에서 뭐야? 뭐 쓱 증가했다가 그리고 또 감소했다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뭐 해야 돼? 다시 또 증가하시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y는 fx 그래프가 되시겠고요. 사실 이제 요 극점의 좌표 구할 수는 있겠으나 굳이 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갈 거고요. 단 어떤 거는 조금 체크를 해볼 거냐면 여기 3분의 1이라서 요 gx 그래프는 가만히 보시면 아까 V자 모양이라고는 했지만 뭐야? 정확히 어디를 기준으로 들어 올려질 거니? 0, K를 기준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친구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친구하고 특히나 K가 음수래. X좌표 0일 때 fx는 0,0을 지나시는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아, 0,K에서 들어 올려지면 얘보다 한참 더 밑에 쪽 어딘가에서 들어 올려지지 않겠느냐. 뭐 실제 상황 조금 더 고려해서 그리면 여기쯤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될 거고요. 교점 두 개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진짜 다 디테일하게 하면 요 위에 있으면 되냐 안 되냐 밑에 있으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야 되겠으나 그냥 다이렉트로 쭉 생각하시면 뭔 상황 생각하시면 돼? fx 쪽이랑 뭐 할 때? 접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서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그때 뭐 할 거야?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뭐부터 구해 놓고 갈까? K가 얼마인지부터 조금 슬쩍 한번 구해 놓고 갑시다. 자, K가 뭐 얼마인지를 쭉 구하시려면요. 어쨌건 뭐야? 요 해당 지점에서의 어떤 점인지 모르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3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인데 그게 요 기울기 얼마짜리니? 4짜리네? 4가 되도록 하시는 그 x값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넘어오고 나면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0인데 인수분해 해놓고 나면 x 마이너스 1에 3x 플러스 5라는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자,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여러분들 앞만 봐도 그래프의 구조상 요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5야? 말이 안 되네. 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구나? 1이라고 하는 친구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요걸 이용해서 K값을 갖다가 찾아내놓고 나시면요. 요놈의 실제 그 접점의 좌표가 X한테 1 넣어놓고 나면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시겠고요. 1,1 지나시면서 기울기 4짜리 직선 생각해 주시고 나면 요 직선의 그 방정식이 Y는 4x-3까지 만들어지시고 그래서 요 K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우리 어쨌건 이 상태에서 요만큼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어때? y는 gx, fx 그래서 fx 빼기 gx를 갖다가 적분해야 되는데 단 gx라고 하는 친구가 0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누가 달라져? 식이 달라지시고요. 또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교점의 x좌표가 어떤 친구들인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 교점의 x좌표 구하시려면 내가 사실 그림상은 그냥 쓱 대충 마이너스 1쯤에서 만나지 않을까? 라고 표기는 해놨겠으나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 원래 우리는 뭐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니? fx,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하고요. 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기울기 얼마짜리가 되니? 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넘어갑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요거 인수분해 끝까지 쭉 해놓고 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3는 0이라고까지 만들어지셔서요. 아, 진짜로 x좌표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만나시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끝까지 그 계산은 어떻게 가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우리 fx, 저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한테서요.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빼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0부터 1까지는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기울기 4짜리를 빼서 4x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빼주시면 되겠더라. 자, 원래 우리가 보통 순수하게 접선하고 3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 넓이를 생각할 때는요. 넓이 공식이 있는데 얘는 뭐야? 한 종류 접선으로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넓이 공식을 굉장히 안타깝게도 쓰기가 어려운 친구라는 거. 자, 고디는 계산이고 요 뒷부분 그냥 계산 훅훅 해서 빠르게만 정리해 놓고 나면 얘가 뭐 그래. 요 친구가 한 12분의 13 요 정도로 나오고요. 얘가 12분의 19라고 하는 정도로 나와 주셔서요. 너네들을 합쳐놓고 나시면 그게 12분의 32, 3분의 8이라고 만들어지고 요거 30배 해놓고 나니까 최종적인 정답 80이라고 만들어 지시겠다는 겁니다. 자, 요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중간에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결국에 또 답은 뭐일 때구나, 접할 때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만 확인 잘 해주시고 20번 문제 요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21번 지수함수 위에 두 점 P하고 Q가 있고요. PQ의 기울기가 M인데 P를 지나고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이런 직선들을 그리시래. 그때 X축, Y축이랑 만나는 뭐 점들 A, B 각자 C 형태로 표현을 해놨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요. 뭐 A, B에 대한 길이, PB에 대한 길이, 그리고 CQ에 대한 그 길이들이 각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이제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일단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들이 나오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들이 나올 때 이런 직선들 다항함수하고 같이 나오잖니? 자, 이런 친구들을요, 온전히 막 이런 교점의 좌표들을 쭉 M값을 갖다가 구하올 때 온전히 식으로만 갖다가 하려고 하잖아? 100% 개박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 다항함수, 지수함수 똑같습니다는 식으로 풀 수가 없어. 절대로 못 풀어. 절대로 못 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99% 아니 100% 뭐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가야 될까? 이런 도형의 성질들을 잘 이용해서 그거 가지고서 다른 식을 뽑아내서 식을 통해서 뭐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도형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 어쨌건 뭐야? 도형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서 가자예요. 자, 우리 어떻게 쓸 수도 있을 거냐면 AB가 PB의 4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AB 대 BP가 정확하게 4대 1입니다 라고 써도 괜찮을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엔 또 뭐야? AB 대 CQ가 정확하게 1대 3이구나 라고까지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냐면 요 A랑 B랑 P는요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에 대해서 길이 비율들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면 항상 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그냥 이거를 굳이 또 길이 공식 막 이런 걸로만 갖다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도형의 성질들을 잘 이용하자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항상 일정하구나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요. 뭐뭐 이용하시면 x좌표는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따로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하나 그려놓고 나면 이런 수선 내려서 x축이든 y축이든 수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굉장히 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직각 삼각형, 일단 뭐 P에서 내린 수선을 P'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 보여지는 게 AP, P'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고요. 또 하나 AB, O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가 쓱 보여지시네. 자, 문제 속에서 AB 대 BP, BP 대 AB 너네들 길이 비율이 1대 4라 그랬으니까 뭐야? AP의 길이 비율은 3 정도에 대응되시는 길이 비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까지 쭉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기 AP라고 하시는 친구는 3 정도의 비율이 되는구나. 또 한 가지 더 굉장히 고맙게 너랑 너가 또 뭐 하는 상태니? 평행하신 상태잖아. 그러면 너한테서도 뭘 생각해 놓고 가시면 이런 수선을 하나 쭉쭉 내려놓고 가시면 꽤나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내가 이렇게 수선들을 잘 내려놓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는 몇 개의 닮음인 직각 삼각형들이 만들어지실 건데 정확하게 기호로 한번 써봅시다. A, P, P 프라임 하고 삼각형 A, B, O 하고요. 또 하나 삼각형 C, Q,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정확히 닮음이 되시고요. 얘네들에 대한 그 닮음 비율을 우리는 대응되는 길이인 요 빗변의 길이들의 비율로 갖다가 생각을 해주셔서요. 빗변의 길이 AP가 3, 얘가 4. 3대 4 정도가 되시는데 단 이제 요 과정 속에서 우리 AB 자체가 요 CQ의 몇 배 정도? CQ가 AB의 몇 배? 한 3배 정도 되시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AB가 4 정도 비율이라면 너는 대략 한 12 정도의 비율로 나와야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런 닮은 비들을 쭉쭉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좌표들을 조금 재정립을 한번 시켜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요만큼 OP 프라임 있잖니? 이 OP 프라임 같은 경우는 P의 X좌표가 A가 되시니까요. OP 프라임이 정확히 A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냐면 1대 3이니까 X좌표들 사이에 간격도 몇 대 몇이 된다고? 1대 3이 되시면서요. 너네가 정확히 3A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봅시다. 여기 3대 12네. 너가 3A라고 나왔네. 여기가 몇 A야? 12A 정도로 만들어지실 거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지금 P'이라고 하신 이 친구에 대한 높이는 그냥 이동의 Y좌표에서요. 2의 A제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3대 12. 니놈하고 니놈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3대 10이면 그냥 1대 4잖니? 요 높이의 몇 배 정도 하면 요 높이가 나온다고? 4배 정도 하면 Q'이라고 하는 높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뭐야? 이 친구의 Y좌표가 2의 B제곱이잖아. 이놈이 2의 B제곱하고 정확히 같아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랑 B를 갖다가 구하는 데 있어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네. 2의 B제곱이 4 곱하기 2의 A제곱인데 얘 자체가 2의 제곱이니까 또 뭐가 될 거야? 2의 2 플러스 A라고 하시는 친구가 될 거예요. B랑 A 사이의 관계
B 너가 A 플러스 2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 다음 여러분들 A랑 B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A랑 B를 구하려면 A랑 B에 대한 식이 몇 개가 더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면 또 우리가 역시나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적절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줘야 될 텐데 내가 이제 안 써먹었던 거 뭐야? 너는 기울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은 써먹었는데 너가 기울기가 M 값입니다. 내는 거는 아직 안 써먹은 거 아니야? 야,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뭔지 또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그게 뭐야? 그게 기울기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뭐가 나와야 돼? m이라고 나와줘야 되잖아. 또 하나,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 너네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는 건 뭐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m 값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식을 정확하게 한번 쭉 생각해보자. 자, 일단 p, q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실 텐데 자, 우리 금방 구해놨었던 관계식 누구니? b가 a 플러스 2랑 똑같대.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놓고 나니까 너가 2분의 또 하나 2의 b제곱이 누구랑 똑같아? 4 곱하기 2의 a제곱이랑 똑같잖아. 2의 a제곱 4개한테서 1개 빼놓고 나니까 2의 a제곱이 3개가량 남겠구나. 이런 애가 뭐야? M. 자, 그 다음 또 누구 기울기를 생각하냐? AB가 됐건 AP가 됐건 똑같은 놈들이니까 요 AP에 대한 기울기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AP에 대한 기울기 생각하실 때 그냥 단순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곧장 한번 생각해보면요 3A분의 Y 좌표의 차이가 2의 A제곱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야?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가는 친구. 그게 마이너스 M 값이네요. 플러스 해놓고 나면 요 놈도 M 값이고요. 요 놈도 M 값이니까 둘이 똑같습니다라는 그 A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고 얘네들 똑같습니다. 2의 A제곱, 2의 A제곱이 되게 고맙게 약분이 되시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3A분의 1이 2분의 3입니다. 슥슥 자리 잘 바꿔놓고 나시면 A 너가 9분의 2라고 만들어지고요. B는 A한테서 얼마 정도 더하라고? 2 정도 더해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친구 9분의 20이라고 만들어지시겠고 너네 둘이 합치면 9분의 22, 90 곱해놓고 나니까 답이 220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다항함수, 직선들이 조금 같이 나와 있을 때는요. 특히나 이런 우리 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는데 그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이런 순수하게 도형 가지고서 막 다항함수하고 끼어서 나오는 친구들 있잖니? 얘네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네들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정도에서 이미 그 역할이 다 한 상태예요. 자, 그 뒤로는 전부 다 뭐의 성질을 이용해? 이런 도형의 성질, 직선의 성질, 다항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21번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 22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자, 22번 첫 번째 부분 읽어보시면요. 되게 친절해 보여.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그 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대. 그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수 t에 대하여 gx를 저 따위로 정의를 해놨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식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굳이 순서도 식을 쓰는 항을 쓰는 순서도 조금 바꿔놓은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있으시겠고요. 자, 다음 보면 여러분들 항상 뭐지? fx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있네? 기본적으로 얘가 없으면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신 친구인데 단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칭 이동에 대한 친구들 그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었었고 자, y는 fx라고 하시는 이런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를 y는 b에 대해서 그대로 쓱 대칭 이동을 해놓자니 이 노란색 그래프를 갖다가 2b-f의 x라는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겠더라. 자, 뭐 2b-fx가 나오게 되는 배경 항상 뭐 생각하시면 조금 좋은 내용 뭘까? 대칭 이동이든 대칭성이든 대칭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뭐야? 중점이 대칭축 내지는 대칭선, 대칭점이 되실 거라는 거야. 대칭의 중심이. 자, 어찌됐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야? fx를 갖다가 y는 ft에 대해서 뭐 해놓은 대칭 이동해놓은 친구가 요 EFT-FX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단 어느 범위에서만 t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y는 ft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래. 대칭 이동이라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하라는 거야? 뒤집어 주시라는 거야, 뒤집어. 자, 그러면요. 일단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질까 조금 생각해 보면 y는 fx가 있는데 그때 y는 ft면 여러분들 어쨌건 t라고 하는 어떤 지점에서의 뭐야? 함수값이 y는 t고 ft고 자, 그때 이제 이런 거지. ft하고 fx 똑같아지도록 하시는 이런 x좌표 값이 누가 되니? 이게 t가 되시면서요. 자, 이제 이런 거겠다. t보다 왼쪽에서는 뭐 할 거야? 들어 올려주고 하고 t보다 오른쪽에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f, x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면서 가자요. 자, 그런데 이제 y는 fx가 이렇게 있어. 그런 와중에 뭐 예를 들어서 y는 ft가 이렇게 있네. 다음 보면 얘를 갖다가 뒤집어 놓고 난 친구는요. 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될 거거든? 근데 모두 다 뒤집는 게 아니라 뭐야? t보다 왼쪽에서만 뒤집는 거잖아. 근데 y는 ft하고 y는 fx하고 이렇게 교점이 3개 정도나 있으면 t로 가능한 건 누구가 있을 거야? 이런 친구도 가능할 거고요. 얘도 가능할 거고 얘도 가능할 거야. 만약에 t가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라면 우리는 gx 그래프는 t보다 왼쪽 이 부분만 갖다가 들어 올려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오른쪽에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fx 그래프로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y는 ft가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t가 여기 한가운데야? 그러면 뭐야? 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뭐 마치 꼭 W 약간 뭐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보다. 그리고 y는 ft가 이따위로 있는데 세 점에서 만나는데 t가 여기쯤 있으시다면 t보다 오른쪽은 그냥 fx로 가는데 t보다 왼쪽에서는 뭐야?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친구가 되겠구나. 자, 일단 뭐 또 굳이 또 따지면 뭐가 가능할 거야? y는 ft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때는 t가 반드시 누구 만들 건데? 이 친구 만들 거예요. 자, 그대로 그려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그럼 일단 GX 그래프 모양 자체는 전부 다 뭐 이런 구조들로 만들어진다는 거 정도만 그냥 가볍게 좀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이제 이 친구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구나 정도고 이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자, 보자.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친구 실근 개수를 ht라고 하는데 그 ht가 또 야, 가만 보니까 뭐야. 사실 여러분들 우리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gx 그래프 모양이 자꾸 바뀌었잖아. 근데 그 gx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실근 x의 개수가 있으실 거야. 근데 그 실근 개수를 또 ht라고 하는 새로운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데 그놈이 또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 뭔가 있나 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좀 먼저 전환해 봅시다. 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gx는 0에 대한 항상 어떤 방정식의 뭐 실근 개수는요. y는 gx y는 0 얘네들에 대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니? 교점 개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 방정식의 실근 항상 그래프의 교점의 그 상황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gx는 0에 대한 어떤 교점 개수 ht인데 그 개수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신대.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친구, 교점의 개수에 대한 친구가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나오더니 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개수 함수는 모든 놈들이 다 모든 함수값들이 다 뭐랑 뭐 정도밖에 안 될까? 0 아니면 자연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야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7개 이런 거 없고 또 뭐 0.8개, 1.5개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야, 그래서 개수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값 정도가 가능하실 텐데요. 단 이런 개수 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되시는? 불연속이 되시는 그런 친구들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뭐야? 개수 변화가 생기실 거라는 거야. 개수 변화. 근데 그 개수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거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뭐 할 때가 기본일까? 접할 때가 기본이에요. 실제 그동안 기출문제라던가 등등등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 요 접할 때의 상황이야. 두 번째, 꺾인 점 내지 끊긴 점 지날 때. 이게 맞나? 지날 때. 사실 세 번째 상황은 수투에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지만 무슨 상황도 있냐면 점근 선을 지날 때.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주목하셔야 될 상황은 어차피 3차 함수야. 뭐 점근선은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뭔가 접하는 상황이라던가 혹은 갑자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지점 근처에서 꺾이거나 끊기거나 하는 상황들. 자, 어찌됐건 기본은 뭐라고? 개수 변화라고. 개수 변화. 야, 개수 변화가 개수 함수가 불연속이면 개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 불연속점이 2개라는 건 개수 변화가 일단 몇 개 생긴다고? 2번 정도만 딱 생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정도만. 근데 그 개수가 누구의 개수니? y는 gx, y는 0. 얘네들에 대한 교점 개수의 변화가 2번 정도만 딱 생겨야 돼. 자, 근데 저 gx 그래프 자체가 뭐였어?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지시는 친구였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 gx하고 y는 0, x축하고의 교점을 생각할 거니까 근본적으로 gx 그래프가 항상 누굴 기반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fx를 기반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fx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y는 0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우선 안 되는 상황부터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y는 0이 이런 데쯤 있을 때. 자, y는 0이 이런 데쯤 있을 때는요. 처음에 여러분들 분명히 y는 ft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너네들은 t라는 친구가 여기쯤 있을 거고 t 기준으로 왼쪽에서 들어 올려놓고 나면 y는 0하고 y는 gx에 대한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만들어지세요. 처음엔 계속 몇 개로 올까? ht가 4로 온다고. 그리고 t가 바뀐다는 건 이런 교점에 y는 ft, y는 fx에 대한 그 만나는 점에 x좌표가 계속 바뀌어서 t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t가 얘네가 뭔지 몰라. 뭐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알파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ht가 계속 4라고 만들어지시는 게 맞겠거든? 자, 그런데 갑자기 알파 1이 되시는 순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쓱 왼쪽 들어 올려놓고 하면 원래 여기는 들어 올려줘서 하나 만났었던 점이 사라지시면서 ft가 0일 때 일단 ht는 3이라고 만들어주세요. t가 일단 알파 1일 때. 자,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얘가 조금 올라가서 그려지잖니? y는 ft가. 그리고 t가 심지어 딱 이런 데쯤 있잖아? 아, 몇 개도 됐다가 y는 0하고 gx에 대한 교점이 2개도 됐다가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몇 개가 될 수도 있냐면 t가 이런 데쯤 있으면요. 너네가 이렇게 그냥 아예 t보다 왼쪽에서 다 뒤집어서 4개도 됐다가 혹은 진짜 교묘하게 잘 맞추면 몇 개도 될 수 있을까? 3개까지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뭔 상황이 만들어질 거냐면 t가 이번엔 알파 2까지 다시 쓱 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 또다시 교점이 3번 정도, 3개 정도 만들어지시겠고 사실 알파 3일 때도 어떻게 되니? 알파 3일 때도 얘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쓱 되셔서 교점이 3개 정도, 뒤집어져서 3개 정도 만들어지다가 그 뒤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ft, t의 값에 따라서 막 교점의 개수가 변화가 생길 건데 ht의 불연속점 개수가 2개라는 거 너네들의 교점 개수가 몇 번은 바뀌어야 된다고? 2번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벌써 최소 몇 번은 바뀌니? 3번은 바뀌니까 뭐일 거야? y는 0하고 fx가 3번이나 만나는 상황이면 일단 문제 조건에서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y는 0이 여기가 3,8인데 요 위에 있을 수는 없을 거잖아. 사이에 못 있으면 어디에 있는 상황 생각해? 아예 밑에 있는 상황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뭐 그래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런 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자니 여기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알파 1, 알파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한테 제3참수 하면 익숙한 상황은 이 상황이냐?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는 거. 자, 그러면 역시나 또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또 쭉 마찬가지로 해서 y는 ft가 이따위로 있을 때는 아예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만나는 점이 총 여기가 일단 t가 되실 거고요. 왼쪽 들어 올려주고 하면 하나, 둘, 3개 정도가 만들어지겠다. ht는 3이었다가 언제? t가 알파 1보다 더 작을 때. 자, 그러다가 정확하게 얘가 ft가 되시는 상황이야. 그때 ht는 이제는 너를 기준으로 알파 1일 때 왼쪽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쪽은 그대로 가주시고 나면 너하고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시니 2개 정도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이거부터 써야지. t가 알파 2일 때. 알파 1일 때. 사실 뭐 알파 2일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알파 2일 때는 어떻게 갈 거야? 너보다 왼쪽은 뭐해? 뒤집어 주시고 그러다가 오른쪽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니까 역시나 알파 1, 알파 2일 때 HT가 2개 정도로 만들어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는 이제 무슨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면 자 y는 ft가 이 정도로 나와 있을 때는요. 특히나 갑자기 뭐가 될 수가 있냐면 t의 값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건 여기는 들어 올려지는데 여기는 안 들어 올려지죠. 마찬가지 t가 이런 데쯤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긴 들어 올려지다가 또 안 들어 올려져. 그럼 t가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t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교점이 3개씩 생겨버리고 하면서 교점 개수가 쓱 봐도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겠고 이걸 굳이 정확하게 또 하나하나 사실은 다 따져본다면 자 이런 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0이 있고요. 8이 있는데 정확히 한가운데가 누구냐면 y는 4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지금 4하고 만나는 친구 요 세 친구를 베타 1, 베타 2, 베타 3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아까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t가 베타 1일 때는 딱히 교점 개수가 둘둘 2개로만 계속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근데 t가 막 베타 2가 되거나 할 때는 어떤 식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냐면 잘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쓱 들어 올릴 때까지는요 계속 교점이 몇 개였냐면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한 개였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애들을 쭉 넘어와서 y는 ft가 이따위로 만들어지거나 하자니 그러면 요 왼쪽을 갖다가 다 쓱 해놓고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점 개수가 막 3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혹은 여기서도 뭐가 돼? 또 교점이 되게 교묘하게 2개가 되면서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쭉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굳이 쭉 해놓고 나면 ft가 이런 애일 때 특히나 ht가 딱 얘기를 쭉 했던 것처럼 2가 될 수도 있어. 언제? t가 베타 2일 때. 근데 사실 요 사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몇 개씩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 한 개라든가 3개라든가. 그니까 다른 거 제쳐두고 이미 교점 개수 변화가 총 몇 번 정도 생겨? 벌써 총
3번까지 생겨버리게 생겼네. 자, 요 알파 2일 때도 어떻게 될 거야? 얘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쓱 들어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요. 얘에서 또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막 얘보다 왼쪽은 뒤집어 주자. 그리고 또 오른쪽은 그대로 가자. 하시다 보면 벌써 교점 개수가 몇 번 변했다고? 3번 혹은 3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y는 0하고 y는 fx가 접하는 상황도 답이 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된다고? 얘가 x축보다 x축 y는 0이 요 극소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상황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가 3,8이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y는 ft 있을 때는 교점 개수가 계속 몇 개야? 2개야. 이거를 이번엔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t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러다가요. 여러분들 쭉 해서 가시다 보면 그냥 t가 알파일 때 ht가 1이라고 나오고 이때는 이제 ht가 2라고 나와. 알파일 때 일단 x축하고 gx에 대한 그 교점 개수가 바뀌어지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진짜 해괴망측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냐면 8하고 0의 이런 한가운데쯤 또 아까 얘기했었던 y는 4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 그때 사실 이런 친구하고 세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y는 4하고 세점에서 만나버리잖아. y는 4의 기준이 뭘까? y는 0하고 y는 8의 정확히 한가운데 지점. 야, 그러면 이제 아까 쭉 했었던 것처럼 여기는 또 뭐 베타 1이 있어. 또 베타 2가 있어. 여기 베타 3가 있어. 자, 그러면 역시나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베타 1일 때는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얘하고 안 만나. 근데 뭐야? 베타 2일 때가 문제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네. 그러다가요, 이제 또 아까 쭉 했었던 것처럼 FT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얘하고 만날래야 만날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또 뭐야? T가 베타 2일 때. 베타 1일 때는 뭐라고 문제 안 된다고. 베타 1일 때는요, 뭐 이럴 때하고 그냥 똑같아. y는 ft가 이렇게 쑥 있을 때 ht는 0이야. 근데 베타 2일 때 혹은 베타 3일 때 여기까지 뒤집어주고 말이야. 이때 ht가 또 1이라고 만들어져.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싹 다 어떻게 될 거야? 개수가 이상하게 변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니까 뭐야? 벌써 몇 번 생겼니? 벌써 또 교점 개수 변화가 3번 정도 생겼네. y는 4하고 세점에서 만나도 안 되겠구나. 그 다음 이번엔 드디어 안 되는 상황의 마지막 가만 보니까 이제 어떤 놈이 되게 중요하니? y는 0, y는 4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네. 3,8. y는 4가 이렇게 된다면 한 점에서만 만난다면 그러면 아까 쭉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야? 이런 데에서 있을 때 그리고 t가
알파 1일 때 한번 바뀐다. 자, 알파 2일 때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면 어쨌건 뭐야? 알파 2보다 여러분들 왼쪽만 들어 올려주고 오른쪽은 그대로 가잖아. 그리고 사관점에서 만난다? 사실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 지들이 뒤집어 봐야 어디까지 안 가? 0까지 안 가네.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4하고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야? y는 4하고 저 fx가 뭐 할 때 정확히 9점에서 만날 때를 갖다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이 또 만들어질 거냐? 일단 여기가 정확히 똑같고요. 자, 아까 쭉 했었던 것처럼 여기 일단 잘 모르면 알파 1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여기를 알파 2, 여기 알파 3 정도로 생각하자.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쭉 했었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거. t가 알파 1보다 작을 때 ht는요 2로 나와. 이렇게 쓱 여기만 들어 올려주면서. 그러다가 t가 알파 1일 때는요 ht가 1이다가. 그리고 난 다음 사실 알파 2까지 가도 어차피 만날 일이 없어요. 계속 만날 일이 없이 가. 뭐 이런 데 기준으로 들어 올려봐야 y는 0하고 만날 일이 절대로 없겠지. 자, 그래서 알파 1보다 크고 알파 3까지 가기 전까지는 뭐야? ht는 계속 어차피 0일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t가 드디어 딱 이런 알파 3로 왔을 때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계속 안 만나다가 원래는 뭐니까 이런 데를 기준으로 뒤집어 봐야 0까지 안 떨어진다고. t가 알파 3일 때 ht가 1이 되시는 상황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또 뭐야? t가 알파 3보다 커져서 ht가 4보다 더 올라가자니? 그럼 뭐가 돼? ht는? ft가 더 올라가면 ht는 0이라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이 되는 상황이 지금 극소가 4고 극대가 3에서 8을 갖는, 자,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시겠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쭉 해놓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은 뭐야? 계산의 영역으로 돌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 조금 줄여갈 수 있는 그 방법들, 뭐 이런 것만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너가 y는 4고 얘가 y는 8이잖니? 그리고 그림이 조금 삐뚤어졌네. y는 8, y는 4. 그래서 뭐 여기가 이렇게 쓱 하고 가장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시는 상태인데 여기가 3,8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y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요. y는 f'x가 있고 이제 적분하고의 그 연계성을 조금 이용해서 가주시면요. 계산이 되게 편해지고 이런 거에 여기를 3으로 놓고 여기를 뭐 적당히 사실 뭐 저기서 알파 3라고 하는 친구를 써놓고 왔으니까 알파 3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요만큼에 대한 그 높이 차이가요. f3-f의 알파 3인데 그 f3-f의 알파 3 너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하겠냐면 마이너스의 3부터 알파 3까지 f'의 x dx구나. 뭐 조금 정확하게 절대값으로 그냥 가주셔도 되고 더 정확하게 마이너스로 가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얘가 3부터 알파 3까지 f'의 x dx 정도로 만들어 치고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 놓고 나면 이런 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계산할 때 조금 편리하게 하시는 좋은 방법, 도함수에서의 넓이는 원래 함수에서 뭐? 높이 차이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너가 4네? 자, 요 넓이가 결국 4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지셔야 되는데 굉장히 고맙게 요 원래 함수가 3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 정도 되시고요. 이런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 공식. 자, 일단 요거부터 보자. x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갈 거고 너는 3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로 갈 거야. 자, 그러면 너가 6분의 2차 함계수 3 그리고 알파 3-3에 대한 세제곱이라고 만들어지고요. 너가 4가 되시면서 지금 얘네들이 쓱쓱 약분이 되시고요. 이만큼이 8이라고 만들어지셔야 돼서요. 결국 너네들 사이의 간격이 2야. 그래서 이 친구가 5라고 만들어지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5고 너가 3이네. 마지막은 우리 이제 진리의 3차 함수 뭐? 비율 관계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2대 1이라서 이런 친구 x좌표가 6이라고까지 만들어지고 y는 fx가 y는 8하고 3,8에서 접하고 어디? 6,8을 뚫고 가는구나 라는 것들 잘 이용해 주시고 나면요. fx식이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6 그리고 플러스 8이라고 만들어 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 뭐만 하자? 계산만 잘 하시면요. f에 8 찾읍시다 였으니까 25 곱하기 2 플러스 8이니까 최종적인 정답 58이라고까지 만들어 지실 거라는 거. 자, 이 정도까지 보고 22번 자체 마무리 한번 해보겠고요. 뭐 22번 다 마무리하고 총평을 조금 해보자면 여러분들 사실 공통 과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만만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14, 15 사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13번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12번 같은 친구들은 오랜만에 보니까 사실 뭐 그래도 막 조금 오랜만에 봐서 낯설어서 그렇지 엄청 어렵다는 아니었고 11번 같은 데에서 살짝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뭐 주관식으로 가서도 22번 같은 게 조금 압도적으로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수도 있고 한데 최근 시험에 그냥 트렌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지금 해설을 해주면서 정확한 케이스들을 다 분류를 해주긴 했거든. 근데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이걸 하나하나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해줬지. 나도 실제로 풀 때는 여러분들 뭐 이거 대충 보면 알겠지만 오씨 답 이거구나 라고 해서 나도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처음에 딱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야 나는 수험생이 아닌데도 나 혼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어. 여러분들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뭐야? 이걸 어떻게 케이스를 다 분류해? 22번 같은 거.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했었던 뭐 14번이라던가 등등등에 대한 친구들도 모든 문제들을 싹 다 사실은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가기가 만만하진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요 2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에 뭐 14번이라던가 등등등 다른 문제들도 그냥 나도 모르게 직관적으로 답은 이거구나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 22번 정도 도전하는 그 친구들은 꼭 22번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뒤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시험의 트렌드가 약간 뭐지? 이거 정확히 증명은 안 되는데 답은 이거 같은데?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진짜 충분히 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를 좀 믿으면서 공부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 그리고 또 끝으로 시험 보느라 고생들 굉장히 많이들 하셨고요. 뭐 아마 요 강의가 올라가는 날짜는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자, 푹 쉬고 또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파이팅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고 선택 과목에서 만납시다.